짜잔! 제가 지도 한 장을 받아놨습니다. 이 지도는 1910년도 교토 대학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그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 제가 영상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어, 다른 버전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사이트를 찾아놨는데요. 이 강리도 일본에서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공개해놓은 그런 사이트가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지도에 뭐 중요한 정보가 이제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가 이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대학에서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현재 바로 제가 찾아놓은 일본 사이트가 됩니다. 자, 이거 이제 한국어로 한번 번역을 해 보도록 하지요. 교토대학 기중자료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설명합니다. 흔히 강리역대국지도인데 이것이 발행 연도가 1910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출판 정보가 교토 제국대학 문학부 지리연구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호도 이렇게 찍혀 있고, 자, 이 지도를 이렇게 이제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지도인데요. 이 칸이 이제 너무 작습니다. 칸이 작기 때문에 이거 확대 기능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직접 보면 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보여준 혼의 강리 역대국지다 보면은 좀 화질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요건 좀 화질이 좀 좋더라고요. 특히 이 지도는 이렇게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에는 여기 한문인데 그것이 이제 또렷이 보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지명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 보니까 여기 이제 백두산이 보이죠? 근데 이 백두산이라고 막 이래 써져 있고 여기 장백산이 안 보입니다. 여기 백산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여기는 장백이라고 안 돼 있고 백산. 백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하얀 산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런 형태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수도는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조선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 전에 혼일 강리 역대국기도 하고 별다른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경주도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 경주 있고 그리고 여기 뭐 전주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청주 있고 충주 있고 그리고 황주 있고 고양 있고 양주 있고 뭐 똑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혼인 강의 역대국지하고 똑같고 뭐 제주도 한번 봐야 되죠. 뭐 제주 적혀 있고 한라산 적혀 있고 여기 대마도 적혀 있고 이런 이제 대마도가 이제 적힌 것을 보면 이 대마도가 예전에 우리 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조선왕조 이제 기록에 보면은 세종실록 기록에 보면은 이 대마도가 예전에 우리의 땅이었다 이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마도가 이 외놈들이 자꾸 출몰해 가지고 현재 일본 놈들한테 이제 뺏기는 경우가 됩니다. 여기 뭐 아래쪽에는 뭐 일본이라고 그래 적혀 있죠. 그리고 왼쪽에 이게 뭐 대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대륙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혼일 강리 역대국지도면 이 붉은색을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는 부분
이게 이제 부나 현급 되는 이게 큰 도시인데, 실제 이제 어떤 지명을 갖고 있는지 잘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근데 요 지도는 보니까 좀 선모형이 잘 보여요. 이게 한자로 보면은 이게 로자라고 되어 있죠. 보통 부나 현 뭐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데 여기 이제 로로 이제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난징도 한번 봐야죠. 자, 난징은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안 보이네. 난징이 여기 있네요. 자, 여기는 저 황도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채색이 좀 지워진 것도 있습니다. 예, 붉은색의 채색이 그리 지워졌습니다. 근데 희미하게는 그런 이렇게 보여요. 예, 보이는데 무슨 글자인지는 이제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기 뭐 광주 지명도 있고 여기 광산이 있네요. 광주이니까 광산이 옆에 있겠죠. 여기 저기도 보면 붉은색 부분에 또렷이 이제 글자가 보인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왼쪽에 보면 이 글자가 좀 지워졌죠. 근데 여기 보면 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황하를 이제 기점을 했을 때 이제 하도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뭐 한자 이제 써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강의로의 볼트가 있는데요. 보통 황하라고 적혀 있는데 황하라고 안 적혀 있네요. 요거는 뭐 1910년도 혼이 강리역 대국 지도에 이제 또 모사해가지고 이제 복제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제 다양한 형태가 많죠. 북경 한번 볼까요? 북경도 보면 여기 이제 연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순천이라 돼 있고 여기 우측에 우리 보통 요동이라고 하는데 봅시다. 여기는 이제 요동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고지도로 보면 그 한반도 위쪽에 뾰족히 태어난 부분 있잖아요. 아마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 또 전주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이 같은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 보면은 여기 한반도 요 꼭대기 여기 북한 땅 여기에 보면 여의지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도 의지 하나 있죠. 그럼 의지가 여기 두 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의지 하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의지가 있죠. 자, 한반도 꼭대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왼쪽에 대륙 말장섬 옆에 거기도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압록강이라고 적혀 있네요. 뭐 요동이나 뭐 적혀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지명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대륙에 보니까. 자, 뭐 봅시다. 이거 좀 장백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장백산 그러면은 보통 뭐 이렇게 소개하죠. 만주에 이제 비롯한 백두산의 또 다른 이름으로 밑에 표기하겠지만 장백산은 중국어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까지 백두산과 장백산이라는 명칭을 혼용하여 조선왕조실록과 성호사설에도 등장한다. 물론 어느 날에 와서는 들을 일이 없고 무협소설에서나 가끔 나오는 수준이지만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엄연한 한국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 금강산 역시 봉대산, 풍악산, 계곡산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북한산이 삼각산이라는 별칭이 있듯이 하나의 산에 여러 지명이 붙은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연변 일대에 자리를 잡고 있던 통구석에 만주족들이
백두산을 부르던 말이다. 그리고 길고 하얀 산이라는 뜻이다. 말갈 여진 등의 일대의 다른 통구수족들도 비슷하게 불렀다. 이를 한자로 지역한 것이 장백산이다. 길장, 긴 산이다. 흰 산이다. 그런 의미죠. 희고 긴 산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지도. 뭐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불렀다는데, 여기에 한반도 꼭대기 보면은 여기는 그냥 백두산이라 적혀 있죠. 뭐 다른 말로 이제 백산이라고도 적혀 있는데, 근데 여기 아래쪽에 백산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백두산하고 이제 백산이 이것도 다른 산이다. 그 현재 이 지도로 봤을 때는 장백산이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소백산이 적혀 있네요. 그러면 백산이라는 하얀 산이 있고 소백산이하고 또 작은 산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백두산이라는 산이 따로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중화민국이 보통 이 백두산을 자기들은 장백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흉영강이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강의 표기도 되는데, 이 주공이 이 백두산을 저기 자기들은 장백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장백산이라는 표기가 없지 않습니까? 백산이라는 표기는 있고, 삼수, 이런, 갑산, 백산, 소백산, 이런 말은 있는데, 성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 백두산하고 장백산하고 다른 산이라는 그런 의미죠. 보통 장백산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고지도로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 위쪽에, 여기에 이제 장백산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이 장백산에 대한 거는 제가 항상 지도기가 많이 올렸습니다. 여기는 장백산에는 표기가 안 보이네요.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 가봐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백산이라는 지명이 혹시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대륙 이게 산동 쪽으로 이렇게 쫙 가니까 뭔가가 눈에 하나 딱 띄더라고요. 여기 이제 산동 아닙니까? 산동에 여기 왼쪽 방향 여기 보면 뭔가가 하나 보여요. 여기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 보이죠? 장산이라고 그렇게 있고, 왼쪽에 보면 여기 장백산 보이죠? 장백산. 이 장백산이 현재 산동 옆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찾는 장백산은 이 장백산이겠네요. 그러면 한반도 북한 땅 꼭대기 있는 백두산의 이제 장백산이 아니라 바로 이 장백산을 자신들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중화인민의 역사 동북 공장을 해가 자꾸 헛소리 하면은, 여기 너도 찾는 장백산은 여기에 있네. 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통 산동 옆에 청주라는 지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와 청주가 눈에 안 띌까요? 청주 그러면은 요 산동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보통. 근데 이 지도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청주가 안 보이네요. 참 특이합니다. 자, 그럼 지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 전에 제가 많이 보여준 그 지도가 있는데, 한번 비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 혼린 강내역 대국경은 1402년도 르코크 대학 소장과 이렇게 저런 이제 보건 지도가 되죠.
물론 오른쪽에 이것도 뭐 복원 지도겠죠. 이거는 교토대학 1910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명이 약간 좀 다른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잘못 봤나요? 근데 보통 고지도 보면은 이 산동 쪽에 이 청주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혼의 강리 역대대 국지도로 보면 청주가 없어요. 오른쪽 1910년도 혼의 강리 역대 국지도가 이것이 발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지명이 뭐 똑같나요? 지명 형태로 보니까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장백산이 있죠. 보면은 자 똑같이요. 여기도 장백산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장백산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네요. 그냥이. 자, 이런 형태의 지도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다운로드 받아 놓은 건데요. 아마 여기 일본의 홈사이트에서 요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파일의 이제 크기가 2000 곱하기 1553 픽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다운로드 받을 수는 있는데 이거 받으면은 제가 앞전에 보여준 것 같이 그렇게 선명하게 안 보입니다. 그냥 인터넷 연결해가 요거 화면 확대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 지명 이름이 흐릿하게 보여요. 이거는 제가 영상 아래에 주소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거 보여준 거는 제가 이제 어, 이 지도 그 검색하다가 이제 나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떤 지도냐면 대명 혼일도. 저도 지도를 많이 인터넷에서 받았는데요. 이 지도는 진짜 못 구하겠더라고요.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이 대명 혼일도를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이미지 형태로는 공개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 고화질의 이 지도가 필요한데 이것은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됩니다. 고화질의 이 지명을 이 지도를 공개를 해야 여기가 무엇인지 표기가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우측에 보면은 여기에 하얀 산이 보이는데 여기에 바로 장백산입니다. 이거 한반도 백두산은 요거고 왼쪽에 보면 또 이렇게 뭐 화산처럼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장백산이 됩니다. 요거 요거는 그 청라에서 난게 청실록에 보면 요 장백산의 그림 형태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장백산대 앞전에도 봤지만 이 산동 쪽에 여기도 이제 장백산이 또 표기되는 거 봤죠. 장백산의 지명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 지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 지도를 이제 찾다가 제가 이제 앞전에 발견한 그 지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여줬잖아요. 천하 전요 총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조선의 강력이다. 우리의 땅은 전 세계에 있다. 요 지도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반도 고려가 적혀 있죠. 바로 요 혼일, 대명 혼일도를 요걸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구한다. 그게 이제 좀 아쉬운 경우가 됩니다. 언젠가는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여러 영상이 있는데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대명 혼일도. 근데 이 대명 혼일도가 만리장성에 안 그려져 있습니다. 앞전에 다시 보면은 보통 만리장성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근데 이 지도는
그런 말 정상이 없습니다. 그래가 이 대명 호닐더가 이게 연대도 좀 이상하고 좀 의심 가는 뭐 그런 지도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 대명 호닐더 이렇게 또 검색하면 또 이런 이미지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대명 호닐더라고 나와 있죠. 이게 1389년에 이제 제작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실제 비품이 아니고 이 정품이 이제 맞다면 우리나라 그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보다 더 오래됐다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이 됩니다. 근데 뭐 혼일 강리 역도 지도 우리나라 거는 1402년도 이제 제작된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품이 맞다면은 요거는 1389년에 이제 그려진 그런 지도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날짜 형태로 보면 더 앞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명나라의 이제 대명호일 때는 1389년에 이제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저자는 알 수 없다. 현재 중국 최초의 역사 기록 보관소에 있는데 비단에 그린 그림이 크기가 386 곱하기 4566cm로 주로 명나라와 주변 지역의 칠악, 산, 하천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지리적 범위는 동쪽으로 일본, 서쪽으로는 서유럽, 남쪽으로는 자바, 북쪽으로 몽골, 전체 지도에 명확한 경계가 없고 지면은 상자에 다른 색만이 안과 밖을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 지명 표기가 만주어하고 한자가 같이 병합된 그런 지도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를 좀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못 구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명나라 이게 지도라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요 왼쪽에 보면 이 그림 좀 이상한 그림이 있어요. 여기 한복 입고 갓을 썼는 또 그런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복장 보면 이거 간 맞죠? 제가 이 이미지 검색하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이 대명혼을 또 현재 이 채널을 자꾸 연결을 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이 채널은 어느 나라에서 운영하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소를 보니까 KOR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뭐 거지도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가 되겠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이제 선비들이 한복 입고 가슴 복장이 맞는데 여기에 한 여성인지 동자인지 몰라도요 머리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양쪽에 따은 형태가 여기 특이하다 그런 의미죠. 예전에 제가 영상 그거 하나 그 설명을 했잖아요. KBS 방송국에서 올린 영상이 있잖아요. 그 대륙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그거 보면 어린아이 머리 모양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얼굴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 머리 모양이 이렇게 머리를 요렇게 이제 두 개 이렇게 따은 그런 거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팬더나 이런 이제 동그란 형태로 이렇게 이제 머리를 따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은 그 형태가 그대로 이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조선에서는 이런 머리 스타일을 이제 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게 임진왜란을 그린 해본 태학기나 해본 군기에도 보면 요렇게 머리카락이 아이들이 닦거나 그거 안행네들이 요렇게 땄다고 또 그려놨어요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해본 태학기 한 내용을.
현재 보시는 책자는 해본 공기의 이제 책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페이지수 개성 넘기다 보면은 앞전에 제가 설명한 그 머리 따은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똑같죠? 자, 여기 둥근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머리를 따았는데 요렇게 이제 머리 따는 형태가 조선의 이제 머리 형태인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아이 같아 보입니다. 이 동자로 보이는데 머리를 이렇게 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조선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요거는 해본 조선 군기의 내용이 됩니다. 일본 사신이 도착했다. 조선 왕한테 이제 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영상이 하나 있는데 答案是大明混音图，是成图域灭洪武22年绢本彩绘，原图尺寸达3.86乘4.56米大小，是目前我国已知保存最完整、形成年代最久远、尺寸最大的一幅古代世界地图。这幅地图是以明王朝版图为中心，着重描绘了各级治所、山。 여기 보면 요 둥근 형태 보이시죠? 여기 바로 장백산이 됩니다. 山脉、河流的相所、山治所、山都描绘了各。 자,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에 또 하얀 산이 하나 보이고 왼쪽에 또 산이 하나 보이잖아요. 요거는 백두산으로 추정됩니다. 자, 왼쪽에는 요것이 이제 장백산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도로 봐도 중화인민공화국이 이 백두산이 장백산이라는 거는 이게 순 엉터리라는 그런 의미죠. 이놈들이 동북 공장을 해가지고 이 한반도 고구려 역사를 이제 먹기 위해서 여기 장백산을 왼쪽에 있는 이 산을 이제 백두산이라 이제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저 미만이 이 조선을 이제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반도 평양이 여기 이 땅을 자신들이 이제 가져야 이제 동북 공장이 이제 완성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평양도 석서로 보면 아닌 경우도 있고 실제 평양은 여기 이제 북경 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나라의 위만이 한반도 여기에 있는 이 평양을 먹었다는 걸 사서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북 공정을 강제로 한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신들이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중국 땅도 상당히 넓은데 그것도 이제 좁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인구가 너무 많아요. 인구가 가다 인구 때문에 땅을 안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다. 及治所、山脉、河流的相对位置，标明地名等1000余处。清朝初期，为符合统治者的需要，将图中所标注的汉字地名用黄铅覆盖，改为满文，并更名为《大清混译图》。这幅地图所绘制的地理范围北至蒙古。 다음에 오늘자를 이제 잠시 보았습니다. 자, 또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KBS 역사숲에서 이제 명랑대첩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랑대첩의 비밀, 열세책이 어떻게 330평을 이겼나. 자, 이 내용 보면은, 여기에 이 고리 형태의 이제 문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랑해전이 이제 발생했는,
그 지역은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명란해전이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잖아요. 이게 명란 대첩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배가 이렇게 선박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일본 선박이고 외놈들 선박이고, 우리 조선 수군이 이제 여기에 그 쇠사슬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진을 치고 이제 막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도 보면 이 배가 한 척이 있어요. 여기 조선 선박이. 이제 그럼 이 그림 형태를 보면 이 한 척이라는 조선 선박이 이제 이 많은 배들을 유인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나중에 여기 뭐 300척 이상 500척이라는 이 배가 여기 전라남도 울돌목 여기에서 이제 다 침몰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KBS 영상도 보면은 이 부분에 이제 쇠사슬을 이제 연결한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그거 좀 뚱딴지 맞습니다. 자, 현재 이 그림 형태를 보면 여기 선박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 형태로 이제 보면은 배와 배끼리 연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KBS 영상을 한번 이렇게 내용을 보도록 하죠.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연속 영상으로 이렇게 송출해가 보여주려고 하니까요. 자, 이것도 차단돼 가지고 못 올리겠더라고요. 아예 KBS 올린 이거 이외에는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이 아예 이 자료를 사용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는 방법은 이렇게 한 장면씩 캡처해가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쇠사슬이 이제 보이는데요. 이 쇠사슬에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앞전에 그 명란 대첩 있잖아요. 선박을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요 쇠사슬에 이제 철새를 연결을 해 가지고, 철새라는 건 쇠사슬을 의미합니다. 쇠사슬을 요 고리에 연결을 해가 일본 선박을 파손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앞전에 그 명란 대첩의 이미지를 봤을 때는 배와 배끼리 이렇게 나란히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내용 보면 좀 뚱딴지 맞습니다. 보면은 여기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쇠사슬을 걸어 가지고 쇠사슬에 의해 가지고 일본 선박이 다 걸려 가지고 침수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넘겨 보도록 하죠. 제가 쇠사슬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이 쇠사슬 모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옛날 쇠사슬이 아니고 여기에 명랑 대초이 발생했는 이 지역에 그 선박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 선박, 거기 잡는 배도 있을 겁니다. 그 선박을 여기 묶어놓은 이 고리가 옛날에 임진왜란 때 사용했다고 하는 그 고리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임진왜란이 발생했는지가 한번 언제인데 아직도 이 고리가 남아있겠나요? 그러면 이 고리가 이렇게 물에 안 잠긴 상태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임진왜란이 이제 발생했는 이 명란해전 이 앞바다에도 일본 수군의 그 사용했던 무기나 그 뭐 음식을 먹었던 뭐 그릇, 자기 그릇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설명을 보면 이 고리가 현재 사진 찍을 때는 있었는데 나중에 이 고리가 없어졌대요. 누군가 이걸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 들으면 영상이 아마 이거 송출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나오고 뒤로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1년까지 있었다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 있었네요. 예, 있었어요. 이번에 있었다고 하죠. 불과 12년 전만 해도 쇠사슬을 묶었던 고리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12년 전만 해도 쇠사슬이 고리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설명에. 제가 이렇게 영상 끊는 이유는 이 KBS 영상이 저작권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영상을 찍고 났는데 송출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끊는 경우가 됩니다. 12년 전에 분명히 이 고리가 있었대요.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 정도의 근데 현재는 이제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어떤 분이 이거 보관하고 있는 서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철새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에 철쇠라는 기록이 보인다. 자, 그 철새가 뭐냐면 여기 철새와 철구로 이제 적선을 이제 깨뜨렸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앞전에 그 명란해전에 요 이미지를 보면 여기는 이제 선박길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박길이 이제 철새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묶어놨다 이런 이제 그림 형태가 되죠. 이 그림은 근데 KBS는 좀 다르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철구라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둥근 형태의 이제 금속으로 만드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수리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중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의뢰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둥근 모양 형태로 이제 생겼는데 요 맹랑해전 대해서 예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으니까 제 채널에서 검색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 새로운 또 생각이 이제 딱 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새, 쇠사슬하고 철구, 수중 이제 의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리고 임진왜란에 이제 저 괴선을 이제 침몰시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해군 목포 해역 방어 사령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측에 있는 이분 이거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제 설명하는데 바로 철새를 이용해가 이렇게 이제 주름목가가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했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명랑해전 대첩의 이미지를 보면 여기에 이미지가 이렇게 선박기를 묶어놨잖아요. 요것을 이제 앞전에 그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바짝 잡아 당겨 가지고 일본의 함선을 이제 격파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미지가 좀 크게 이제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작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크게 보이죠. 바로 요 선박을 설명하는데 이제 이렇게 선박끼리 묶었다 그런 설명이 아니고 쇠사슬만 이제 잡아 당겨 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일본 이 수군의 이제 함선을 격파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막개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노란 표지로 되어 있는 요선만 해도 자, 이 막개라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현재는 이 로퍼가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이것이 로퍼가 아니고 임진왜란 때는 여기 이제 쇠사슬로 이제 묶었다. 그리고 앞전에 제가 고리를 보여줬잖아요. 그 고리에 걸어 가지고 이 막개라는 이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적수군이 강을 타고 이제 올라올 때 그때 돌려 가지고 바짝 이렇게 조아 가지고 거기 걸리게 해가 침몰시켰다니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감는다 이제 그런 또 의미죠. 배를 끌어당길 때는 이런 막개를 사용했다고 한다. 예, 그렇죠. 이게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최도환이라고 합니다. 이 최도환 분이 유명하잖아요. 해군 충무공 수련원 연구실장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연구실장이었는 모양입니다. 이분이 그 하멜 표류기 그 책을 출판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멜 그 당시에 그 왕이 누군가 효정 아닌가요? 효정이 중국에 있었다고 이분이 책자를 편찬하신 분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효정이 중국에 있으면 임진왜란이 그럼 중국에서 터졌지. 근데 여기 어떻게 이게 한반도에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책을 출판했던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됩니다. 하멜 표기 자체는 중국에 하멜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임진왜란은 또 중국에서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현재 이거 명량 그 해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이제 전라남도 한반도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철새를 이용해 가지고 일본 이 전함을 이제 침몰시켰다 그러면 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됩니다. 예. 그리고 물이 들어서 조금 더 넓어진다 그러면은 320m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감을 수 있는 거리를 갖다가 한 50m 정도 여유를 두더라 해도 470m 정도면은 예. 충분히 이것을 그럴 때 작동을 할 그 수 있습니다. 쇠줄의 무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쇠줄의 무게는 배가 적어도 열척 정도가 와이어에 걸리더라 해도 장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예. 그 무게를 계산해 보니까 한 4톤 정도 됩니다. 아, 전체 쇠줄의 길이가 4톤. 예. 자, 여기 이제 KBS에서 그래픽으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를 무게 감는 겁니다. 4톤의 쇠사슬이면 60여 명에서 100여 명의 인력이 충분히 감아 올릴 수 있는 무게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끝쪽에 한 군데 걸어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선박이 일본 전함을 여기서 격파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중 철수에는 바로 진도대교가 있는 자리. 폭이 가장 좁은 이곳에 자, 여기 보면 진도대교가 현재 없어졌잖아요. 이제 앞전에 그 장치를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쇠사슬을 걸어가지고 이 앞쪽에 이제 일본 이렇게 전함이 이렇게 오는 것을 이것을 팽창하게 이제 잡아당겨 가지고 여기에서 다 침몰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쇠사슬에 걸려 가지고 이 물살의 힘에 의해 가지고 걸려 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 침몰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걸었을 것이다. 양쪽에 막개를 박아놓고 쇠줄은 물 아래에 잠기게 숨겨놓고 일본 수군을 기다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침몰시켰다는 거죠. 이제 막개를 이용해가 양쪽으로 걸어놓고 이렇게 잡아당겼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앞전에는 또 고리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고리에 걸어야 정상인데 또 뭐 양쪽이 때문에 막개를 또 설치했대요. 이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거. 네, 이렇게 쇠사슬이 이제 물에 이렇게 잠겨 있으니까 이제 일본 이제 수군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타이밍을 이제 맞춰가지고 이것을 감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팽창하게 잡아 당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다 선박이 걸려가지고 침수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1597년 9월 16일 일본 수군 오전 11시 경인데 울조목 도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픽이 나오는데요. 양쪽에 이렇게 막개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네, 그럼 일본 수군이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이 물살에 힘을 받아가지고 쭉 앞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때 이 막개를 이제 쇠사슬을 감습니다. 감으면은 여기 연결됐던 게 팽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딱 와가지고 걸려가지고 다 침수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하죠. 지쳐 여지없이 깨진다. 자, 이렇게 침몰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앞전에 이 명량에서는 이거 그럼 이건 도대체 뭔가요? 이 그림이 여기는 그림을 선박을 보면은 쇠사슬이 이제 막개에 걸어가지고 그렇게 침몰한 게 아니라 여기는 백길에 이제 묶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KBS 영상을 보면 좀 엉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여기에 백길에 이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KBS 설명을 하는 거 보면 약간 좀 다르죠. 자, 막개를 이용해 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묶어 가지고 배가 딱 올 때 이것을 감아 가지고 딱 팽창시키면 그때 이제 배가 이제 걸레가 이제 침수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앞전에 고리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고리에 걸었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이 막개 두 개를 이용했대요. 그러면 왜 앞전에 그 고리를 보여줬나요?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리가 여기 있을 텐데 자, 이 고리가 있나요? 자, 요 고리 보이시잖아요.
이 고리가 옛날에 있었대요. 그럼 여기에 걸어야지요. 한쪽은 맞게 걸어가 잡아 당기고 한쪽에는 이렇게 고리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예, 이 고리는 이제 설명이 어디에 간 데 없고 맞게 두 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랑회전은 이렇게 맞게를 이용해가 쇠사슬을 걸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먼 거리를 도대체 누가 이게 이 쇠사슬을 가지고 이동해가 걸었겠습니까? 선박을 이용해가 걸었나요? 여러 가지 설명도 이상하고, 이 KBS 영상의 내용이 좀 이게 엉뚱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KBS 이거 영상은 돈은 좀 많이 들었는 것 같은데, 이게 검증이 아주 이제 부실한 것 같아요. 이 한반도에 임진왜란이 이제 발생하고, 이순신께서 전라도 이제 앞에서 이제 그렇게 해전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억지로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엉터리로 이제 설명하는 이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전에 요 지도를 하나 이제 소개를 드렸잖아요. 혼리 강리역 대국 지도, 요거 제가 영상 아래에 이제 주소 이제 달아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데 요거 이제 받아도 그렇게 화질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파일이 이제 크기가 작게 돼 있어 이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따로 이제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제가 받은 거는 이거는 아주 고화질입니다. 요거는 저만의 이제 받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좀 그렇겠습니다. 공개하기 좀 그렇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한반도 여기 이제 조선이 돼 있는데, 아니 근데 이 지도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조선이 있던 시대에 이 대륙은 명나라라고 돼 있으면 그 명이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은 여기 대륙에 이렇게 명이라고 이렇게 적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나라 이렇게 뭐 한반도가 이제 조선이라고 여기 이제 이렇게 적힌 것처럼 명이 하나의 나라였다면 여기에 이 대륙 지명도 이렇게 명나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이 지도에 보면 명나라라는 거는 이렇게 적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조선이라는 것만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지명 형태로 보면 바로 이 전체가 이게 바로 조선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명이라는 건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요거 황도 황제를 이제 부르는 말이다. 즉 조선은 태조 이성계께서 만드셨으니까 고황제를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명이라고 또는 명나라라고 잘못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되겠습니다. 명이라는 거는 이제 황제가 계신 그 지역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명나라라는 거는 그런 건 없다. 바로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다. 즉 고황제이다, 태조 이성계이다. 그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KBS 영상 그 명랑해전 보셨잖아요. 그 좀 이상하죠? 명랑해전에 또 관심이 가신다면 제가 촬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천에서 명랑해전 검색해가지고 거의 뭐 1시간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 있으니까 한 2시간 됩니다. 그걸 보면은 이게 명랑해전이 한 번에서 버려질 수 없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명랑해전의 전라도 울동목에는 해전 유물이 발견이 안 된다. 왜? 명랑해전이 거기서 벌어졌기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명랑해전이 거기서 발생했으면 일본 수군이 300척에서 500척의 전함이 파손이 되는데, 그러면 일본의 유물이 엄청나게, 일본군의 유물이 엄청나게 발견이 돼야 되는데 오로지 조선유군 유물 석점이 뜻밖의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일본이 선박이 침몰이 됐는데 왜 일본은 군인의 그런 유물이 발견이 안 되고 왜 조선 선박에 유물이 발견되냐? 자, 이거는 뚱딴지 맞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은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